오늘 자율투 독서 15번째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계속 읽고 있죠. 오늘은 5장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 도대체 어떤 사기가 있었나요?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이 입장에서 지금 책을 독해해 보고 있죠. 사피엔스 5장의 내용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4장까지는, 이 5장인데 4장까지는 구석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얘기하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신석기,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가 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혁명, 신석기 혁명 하면 바로 농업혁명이죠. 그동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농업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되는 건 이제 뭐 쿠데타, 뭐 5.16 군사 쿠데타, 예전에는 5.16 군사 혁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군사 쿠데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그래서 혹은 역성혁명,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 때 농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주 좋아졌구나,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렇게 그냥 대략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얘기해요. 이것은 사기다. 그 농업혁명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했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인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렵 채집인 시대의 것이다. 우리는 구석기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99점, 진화론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99.9%는 구석기인이에요. 구석기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이제 구석기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되게 강조했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농업혁명이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니까, 그러면 우리 현대인은, 이게 현대인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입은 먹는 거 어떠냐? 지금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오른쪽 요 그림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겁니다. 여기 고기가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네요. 풀떼기도 뭐 있고,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먹었냐면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조상네들이 먹었던 겁니다. 그것과 지금의 먹는 것은 거의 90%가 똑같다 이겁니다. 다음에 마음은 99점, 요 유전자는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의 특성은 99.99%는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 현대인은 석기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구석기보다는 신석기 시대가 더 살만했고, 신석기보다는 청동기가 더 살만했고,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더 살만했고, 그래서 현재 석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0년이 구석기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여기서 아닐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유발 하라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유발 하라리가 되게 참고했었던 책이, 제가 보기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이제 참고했습니다.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책 총균세라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총균세라는 책 말고 제3의 침팬지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 지금 유발 하라리가 지금 사피엔스 5장에서 얘기하는 농업혁명은 사기다라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 제3 침팬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5장의 그런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내용을 플러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한 700만 년 전부터 한 1만 년 전, 1만 2천 년 전, 이제 구석기죠. 이때부터, 다음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뭐 이때입니다. 이때의 삶은 어떠냐? 구석기 때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어요. 꽤 많이 살았는데 이것만 보면 많이 산 거 아니죠. 지금은 뭐 80대 후반 이렇게 사는데, 근데 신석기 때는 나이가 평균 30대 중반, 10년이 발음이 좀 그렇네요. 10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 이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것은 일단 평균이다 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은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구석기, 심지어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출산하는 과정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수술, 이렇게 배 째고 이렇게 나오는 수술, 갑자기 이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이제 적은데, 구석기 때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되게 오래 살았다 입니다. 보통 뭐 60세 이상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됐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3.1운동,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 때도 거의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요 정도였습니다. 40대 이상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평균 나이가 구석기 시대로 이제 복귀된 게 전쟁 이후에 그나마 좀 먹고 살고 의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긴 거지,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의 평균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다음에 구석기 때는 코로나 이런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다 한 10명이나 5명이나 10명, 20명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요 집단에서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걸려서 다 죽는다 치면 이게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석기 때는 서로 이동하고 막 그랬기 했고, 서로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전염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같이 모여 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어. 한번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뭐 박쥐에서 나왔느니 천상갑에서 나왔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하고 친하게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게 바로 신석기 시대죠. 가축화를 했으니까 개, 돼지, 소 뭐 이런 거, 감기 같은 거 돼지에서 온 그런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신석기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관절염이나 디스크 이런 병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구석기 때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때 많이 먹었던 겁니다. 뭘 먹습니까? 고기. 이런 고기도 먹고요. 다음에 수렵 채집을 했기 때문에 채집,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채집을 했고 수렵을 통해서 이런 거 골고루 여기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한 거죠. 그래서 기아로 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신석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이렇게 늘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수렵 채집을 통해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고 가끔씩 또 이렇게 포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신석기가 되니까 수렵이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권 아시아에서는 쌀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쌀만 먹는 거예요, 쌀. 그래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 많이 걸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생겼어. 그 해에. 가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 구석기 시대 때는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뭄이 있으면 고기를 잡으면 돼. 멧돼지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의 영양 섭취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다음에 구석기 때는 신석기에 비해서 노동하는 시간보다 자유 시간이 더 많은 거죠. 하루에 노동하는 시간이 뭐 수렵 채집이나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시간에 8시간이 이하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노동자도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석기 시대 때는 한 서너 시간만 일하는 거죠, 하루에. 나머지는 다 노는 겁니다. 근데 신석기 때는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자유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구석기 때는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있는 거 뜯어 먹었으니까. 대신 인간적인 관계는 거의 평등한 관계입니다. 누가 대장이고 누가 귀족이고 누가 노예고 이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석기 때는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죠. 예? 그러나 생산성이 뛰어났다고 이렇게 전체 그 국가의 GDP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다 골고루 평등하냐? 아닙니다. 이것을 소수가 독점하는 거죠. 방자한 엘리트가 그 유발 하라리는 요 방자한 엘리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귀족이 이제 많아지고 농민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 맨날 이제 노동해야 돼. 이런 삶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자, 다음 유발 하라리가 되게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신석기 시대 때 사람이 있고 동물과 식물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채집만 했었는데 이제 생산을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밀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유럽에서는 밀, 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아시아에서는 쌀 이렇게 재배가 됐고 다음에 소는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이제 소를 재배했죠. 이때부터 신석기 때부터 이렇게 가축화 작물화를 했습니다. 사람이. 근데 보통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왔었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밀, 식물과 소, 동물을 길들였다. 주체가 사람이고 밀이나 소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는 다른 관점도 보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사람이 밀과 소를 길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먹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유전자 숫자가 많아져. 그래서 진화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진화에 성공했다고 개별 사람의 행복도는 어떠냐? 올라갔냐? 아니다.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밀의 입장에서 밀의 주체가 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밀이 사람을 길들였어요. 이게 밀도 유전자 입장에서 진화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자신의 유전자가 더 많아야 돼. 자신의 유전자가 많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밀은 누구를 이용했냐면 사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영양분을 준 거죠. 탄수화물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잘 키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밀농사 하는데 되게 노동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밀이 유전자가 되게 많아진 거죠. 전 세계에서 밀농사 하는데 지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개체 밀의 행복도는 어떠냐? 여기서 물음표죠. 왜냐하면 이 식물은 감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도라는 것은 감정을 지닌 존재한테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감정을 가진 소를 얘기해 보자. 소들도 사람을 길들였다. 소도 진화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의 유전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소는 누구를 이용했냐면 사람을 길들였습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단백질, 지방분을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소의 유전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뭐 10억 마리 이상 있는 거죠. 성공한 거죠. 진화에 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그 개별 소의 행복도는 높아졌냐? 아니다 이겁니다. 소들은 우리가 소들이 보통은 뭐 20년 이상 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소고기의 소들은 뭐 6개월 하면 소를 막 잡아버려요. 예,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막 잡아서 요거 이렇게 스테이크로 가죠. 그럼 개별 소 입장에서 그게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소들이 맨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닭들도 생각해 보세요. 닭들이 우리한테 달걀을 주지만 달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뭐 치킨도 먹고 치맥 이렇게 하려면 닭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한 뭐 몇백억, 전 세계적으로 몇백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닭의 유전자는 많아졌지만 개별 닭들의 행복도는 어떠냐? 여러분 닭이 닭장 속에서 병아리 때부터 닭장 속에서 아주 좁은 공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발 하라는 얘기합니다. 어떤 유전자, 진화론적 입장에서 유전자 수가 이제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개별 그 개체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요 농업혁명, 이 신석기 시대는 그다지 혁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음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종교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아주 일부가 다 차지하고 대부분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혹은 농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나 농민들이 생각하죠. 쟤는 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풍요롭게 사냐? 그래서 그것을 이 소수의 권력자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죠. 야, 하느님이 나한테 그 권리를 줬어. 뭐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이제 이런 농업혁명 이후에 종교가 많아졌다. 그래서 종교 사원도 건설하고 대규모 종교 사원을 건설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책에 이제 적혀 있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 이 책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런 근거가 뭐냐? 이제 터키에서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발굴 과정인데 기원전 9,500년 전 이게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바로 바뀌는 그런 그 시점이거든요. 그 터키 그 남부 쪽에 이제 괴베클리 테페라는 이제 유적이 있는데 이거 유적을 파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일까 이렇게 봤더니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종교 사원이에요. 종교 사원. 그래서 이 종교 사원을 짓는 그 과정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보다 이 종교 사원을 먼저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 사원을 건설하려면 이거 엄청난 인력들이 이제 필요한데 얘네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교 사원을 건설해야 돼. 근데 이 종교 사원을 건설하려면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요.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농사를 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굴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는 거죠. 즉 종교 사원을 세우기 위해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순서와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신기해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니까 종교라는 게 원래부터 우리 인류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구석기 인간한테는 믿음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유전자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한테도 있다. 예를 들면서 비둘기한테도 믿음의 유전자가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비둘기도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요 장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본 신석기 우리 호모사피엔스 삶은 어땠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유발 하라리는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은 일단 어떤 사치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는 거죠. 스마트폰 처음에 이게 1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이거 사치품이에요. 근데 샀더니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스마트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잠시 압수당하면 여러분 막 돌아버리죠. 좀 이상해지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가 있으면서 세탁기는 처음에 되게 비쌌죠. 근데 이제는 세탁기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에 의존하고 그래서 세탁기가 있다고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주부들이 많으니까 이 주부들의 삶이 행복해졌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치품에 한번 길들여지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아주 작은 개선이 계속 중첩이 돼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순간 아마 신석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그 수렵 채집인에서 농부들의 삶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제 농부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져. 개별 농부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이겁니다. 즉 생산성은 개선이 합쳐졌다는 얘기는 농업 생산성은 향상이 됐으되 개별 농부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이런 게 바로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 논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노력할수록 농업 생산성은 향상됐으나 신석기 시대 때 그러나 우리 농부는 노예 같은 노동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게 됐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예전의 삶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갈래 이렇게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사냥하는 기술도 이제 다 까먹어 버렸고 왜? 몇만 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알게 뭡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다음에 동물들도 없어. 대형 동물 매머드도 다 구석기인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다 멸종시켜 버렸어. 돌아갈 길도 없어요. 우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 자체는 즉 신석기는 혁명이 아니고 퇴보가 아니냐 이런 입장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유발 하라리 입장과 평소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입장 혁명이다. 요 사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축 디자이너다. 건축 디자이너 입장이라면 과연 신석기는 혁명인가 퇴보인가 이것을 분석해 보는 거죠. 어떻게? 죽어. 자 구석기는 뭐 동굴에서 살았다. 신석기 시대 때는 뭐 운막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런 건축, 요 동굴이라는 건축과 운막이라는 건축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도를 어떻게 높여줬는지 비교해보라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진로 입장에서 신석기는 혁명인지 퇴보인지 한번 고민해서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